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건 과장님이 가진 역량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20년을 바쳤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 받고 서버 살려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희망퇴직 신청서 한 장과 기본급 3개월치였습니다. 감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박스 2개에 20년을 담아 건물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그 회사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80억짜리 위약금이 눈앞에 떨어졌고 아무도 서버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회사를 굴리던 사람들이 전부 떠났다는 걸.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세온시스템 본사 17층 대강당. 전 직원 380여 명이 의자에 빼곡히 앉아 있었고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는 세온시스템 2.0 세대교체 혁신안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당 조명이 한 단계 어두워지면서 단상 쪽 스포트라이트만 남았고 그 불빛 아래로 양복상의 단추를 하나 풀어헤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신임 대표 정하준, 43세. 외부 영입 3주차, 취임 연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정하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세온시스템은 한때 업계 1위였습니다. 첫 문장에 강당이 조용해졌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신임 대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무게가 달랐다. 10년 전만 해도 국내 중견 IT 인프라 시장에서 세온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대기업 서버 구축 프로젝트 수주 실적만으로도 업계 순위표 맨 위에 이름이 올라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년 연속 실적 하락, 주요 거래처 이탈, 신규 수주는 반토막. 업계 순위는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잠깐 뜸을 들이더니 스크린을 가리켰다. 회사를 늙게 만든 건 오래된 방식입니다. 술렁임이 번졌고 특히 강당 중간부터 뒤쪽에 앉아 있는 40대 이상 직원들 사이에서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 고개를 숙이는 사람, 팔짱을 끼며 입술을 굳게 다무는 사람.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불안이라는 감정 하나는 공통이었다. 정하준은 그 동요를 아랑곳하지 않고 슬라이드를 넘겼다. 구조조정 및 조직 재편안이라는 제목 아래 3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다. 40대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프로그램, 기존 부서 통폐합, 신규 인력 대규모 충원. 경험이 자산이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감으로 일하고 연차로 버티는 조직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세온시스템은 속도와 혁신으로 움직입니다. 단상 옆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차례로 앞으로 나왔다. 전략본부장 서진혁, 38세. 업계 최연소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1년 전 영입된 인물이었다. 국내 대형 컨설팅 펌에서 7년을 보낸 이력이 말해주듯 말끔한 슬라이드와 유려한 화법이 무기였고 복잡한 숫자를 깔끔한 스토리로 포장해 경영진 앞에 올려놓는 데는 사내에서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서버 운영실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는지 현장 장애 대응 보고서를 직접 읽어본 적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인한 적이 없었다. 그 옆에 선 기술본부장 최동환, 41세. 대기업 S텔레콤 전략기획실에서 넘어온 낙하산 인사였다. 세온시스템의 기술 현장을 한 번도 직접 밟아본 적 없이 본부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고
부임 첫 주에 서버 운영실 위치가 몇 층인지를 비서에게 물었다는 이야기가 사내에 돌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정하준이 필요로 한 건 현장 경험이 아니라 대기업 출신의 간판과 인맥이었고, 최동환은 그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서진혁이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세부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희망퇴직 접수 기간 2주, 퇴직 위로금 기본급 3개월분, 접수 마감 후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면담 예정.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숫자가 올라왔다. 예상 인건비 절감 효과 연간 16억 원, 조직 평균 연령 목표치 36세, 신규 채용 계획 30명.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들이 스크린 위에 차례로 떠올랐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20년이고 19년이고 15년이라는 사실은 슬라이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서진혁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이번 혁신안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세온 시스템이 다시 업계 1위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결단입니다. 강당 앞쪽에 앉아있던 20, 30대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나왔다. 뒤쪽에서는 아무도 손뼉을 치지 않았다. 강당 맨 뒷줄. 윤태식이 두 팔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47세, 입사 20년 차 과장. 입사 동기 12명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3분이었고 그중 과장 직급에 머물러 있는 건 윤태식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둘은 부장과 차장으로 올라가 있었지만 윤태식은 10번의 승진 심사에서 10번 모두 탈락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었다. 정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스스로 위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옆자리에 앉은 김병호가 고개를 살짝 기울여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식아, 우리 이름 들어간 거 맞지? 40대 이상이 대상이니까. 윤태식의 대답은 짧았고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한번 움찔하는 것을 김병호만 알아챘다. 김병호가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긴 시간을 함께 보내왔기 때문이기도 했고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발표가 끝났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복도는 금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작은 무리를 이루어 수군거리는 사람들, 전화기를 꺼내 급하게 어디론가 연락하는 사람들, 화장실로 향하며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 1시간 전까지 같은 회사의 같은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발표 하나를 경계로 남는 쪽과 떠나는 쪽으로 나뉘어 버린 것이었다. 윤태식이 천천히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앞서 걸어가는 젊은 직원 2명의 대화가 귀에 스쳤다. 솔직히 윗분들 좀 정리돼야 했어. 보고 라인도 복잡하고 하는 일도 뭔지 잘 모르겠고. 맞아. 이참에 확 바뀌는 게 낫지.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 아니야? 윤태식의 걸음이 반박자 느려졌다가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왔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한번 쥐었다 폈을 뿐 고개를 돌리거나 말을 붙이지는 않았다. 20년 동안 이 회사의 서버를 지켜온 사람에게 돌아온 평가가 하는 일도 뭔지 잘 모르겠다는 한마디였지만 윤태식은 그 말에 반박할 생각이 없었다. 반박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고 반박할 자리 자체가 이 회사에는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복도를 걸으며 스쳐 지나갔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병호가 벽에 기대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윤태식이 다가오자 김병호가 말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둘이 나란히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김병호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야, 기본급 3개월이래. 19년 다닌 놈한테 3개월.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층수가 하나씩 내려가는 숫자판만 바라보고 있었다. 17에서 시작한 숫자가 11을 지나고 7을 지나 1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말은 오가지 않았다. 오후 3시 12분 세온 시스템 12층 서버 운영실. 모니터 8대가 나란히 붙어있는 관제 데스크 위로 빨간 경고창이 2개 떠올랐는데 한성그룹 연동 서버 3번 노드에서 비정상 트래픽이 감지된 것이었다. 한성그룹은 세온 시스템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였고 이 서버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한성그룹 측 물류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여서 경고창 하나가 뜨는 것만으로도 운영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어야 마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운영실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 2명은 긴장이라기보다는 당혹에 가까운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손놀림에 확신이 없었고 화면을 번갈아 보는 눈동자에도 방향이 잡히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이거 로그가 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트래픽 소스가 내부인지 외부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라우터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지 감을 못 잡겠어. 매뉴얼에는 3번 노드 장애 대응이 따로 정리돼 있지 않고 이 서버가 원래 이런 구조인지 아니면 어딘가 꼬인 건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어. 둘이 매뉴얼을 펼쳐놓고 화면을 번갈아 보는 사이에 경고창이 3개로 늘어났고 트래픽이 점점 쌓이면서 응답 속도까지 느려지기 시작한 것을 보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한 명이 전화기를 들어 최동환에게 보고하려는 순간 운영실 문이 열리며 윤태식이 들어왔다. 윤태식은 모니터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빈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려 로그 화면을 띄웠고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트래픽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두 엔지니어가 반 시간 넘게 헤매던 화면을 윤태식은 30초 만에 훑어낸 뒤 전화기를 들었다. 병우 형 나야. 3번 노드 트래픽 우회 좀 걸어줘. 7번 라우터 경유에서 빼면 되고 그쪽 DB 캐시 한번 밀어주면 풀릴 거야.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키보드로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했는데 그 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경고창이 하나씩 사라지더니 빨간불이 전부 초록으로 바뀌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엔지니어 2명이 멍한 표정으로 윤태식을 바라보며 물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아신 겁니까? 매뉴얼에는 이런 대응 절차가 아예 없었는데요. 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대답했다. 매뉴얼에 없는 게 맞아. 이 서버 7년 전에 내가 설계했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운영실을 나가는 윤태식의 뒷모습을 두 엔지니어가 한참 바라봤지만 윤태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한 달에 서너 번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때로는 새벽 2시에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잠을 깨고 원격으로 서버를 살려놓은 적도 한두 해가 아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인사평가에 반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세온 시스템의 인사평가 항목은 명확했다. KPI 달성률, 프로젝트 기여도, 리더십 역량, 조직 혁신 기여. 이 4가지가 평가의 전부였고 현장 장애 대응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새벽에 서버를 살려놓은 일이 점수로 환산되는 구조도 아니었다. 보이는 성과는 슬라이드에 올라가고 보이지 않는 성과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이 회사의 평가 시스템이었다. 윤태식의 인사평가 등급은 올해도 하위 20%였고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이미 10번째여서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 12명 중 과장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윤태식 뿐이었고 나머지는 차장이나 부장으로 올라갔거나 이미 회사를 떠난 뒤였다. 윤태식이 승진해서 밀려난 이유는 실력이 아니었다. 분기마다 돌아오는 임원 보고 자리에서 윤태식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올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건 성과를 포장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 올라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기 중 가장 먼저 부장으로 올라간 이재원은 입사 초기부터 임원 골프 모임에 빠지지 않았고 프로젝트 성과를 보고할 때면 자기가 한 일과 남이 한 일의 경계를 교묘하게 흐려놓는 재주가 있었다. 차장으로 올라간 한동수는 부서 회식 때마다 본부장 옆자리를 차지했고 인사 시즌이 되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오는지 심사위원 성향까지 파악해서 자기소개서를 맞춤형으로 다시 쓰는 사람이었다. 윤태식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그런 능력을 기르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다. 대신 윤태식에게 있는 것은 이 회사의 서버 구조를 몸으로 기억하는 감각이었고 거래처 담당자 한 명 한 명의 성격과 요구사항을 머릿속에 지도처럼 펼쳐놓을 수 있는 경험이었으며 장애가 터지면 매뉴얼 없이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20년치 축적이었는데 이 회사의 인사평가 시스템은 그런 것에 점수를 매기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며칠 뒤 서진혁이 윤태식을 6층 소회의실로 불렀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부가 놓여 있었는데 희망퇴직 신청서였고 서류 옆에는 서진혁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아메리카노 2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진혁이 자리에 앉으며 한 잔을 윤태식 쪽으로 밀어놓고 정중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윤 과장님, 오래 수고하신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윤태식이 커피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서류를 내려다보며 듣고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과장님이 갖고 계신 역량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애자일 프로세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서진혁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당신은 이 회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었고 그걸 최대한 예의 바르게 포장한 것뿐이었다. 윤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서 본부장님, 지금 이 회사에서 3번 서버 레거시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진혁이 대답하지 못하자 윤태식이 이어갔다. 한성그룹 연동 서버, 물류 데이터 실시간 동기화 모듈, 거래처별 커스텀 API 27개.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이 이 건물 안에 저하고 병우 형 둘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희망퇴직 대상이에요. 서진혁이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그 부분은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정리하면 됩니다. 매뉴얼 보완하고 후임자한테 넘기면 되는 거죠. 윤태식이 서진혁을 바라보았는데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지만 눈빛에 힘이 실려 있었다. 매뉴얼로 넘길 수 있는 거였으면 애초에 저한테 새벽 2시에 전화가 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 서버 구조는 문서로 옮길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 아닙니다. 서 본부장님. 7년 동안 장애가 터질 때마다 하나씩 몸으로 익힌 건데 그걸 2주 인수인계로 넘기라는 건 불가능한 주문이에요. 서진혁이 시선을 피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윤태식이 서류를 한번 넘겨보더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신청서 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태식에게 서진혁이 뒤늦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과장님 경험은 존중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윤태식이 문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다른 역량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고 회의실에는 서진혁과 식어가는 아메리카노 2잔만 남았다. 서진혁은 잠깐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열어 구조조정 2차 대상자 명단 파일을 클릭했는데 방금 전 윤태식이 말한 3번 서버니 커스텀 API 27개니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끝내 확인해 보지 않았다. 퇴사 당일 아침 9시 윤태식이 12층 자기 자리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비우고 있었다. 20년치 짐이라고 해봤자 많지 않았는데 낡은 수첩 2권과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메모장, 시스템 구조를 손으로 그린 다이어그램 몇 장, 그리고 세온 시스템 10주년 기념으로 받은 볼펜 하나가 전부였다. 작은 박스 2개에 다 들어갔고 서랍 3칸과 책상 위가 깨끗해지는 데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박스 2개 분량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허탈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게 느껴졌는데 어쩌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윤태식 자신도 어디선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간, 같은 층 여기저기서 짐을 챙기는 사람들이 보였다. 김병호가 서버 관제 데스크 옆에 붙여놓았던 포스트잇을 하나씩 떼어내고 있었는데 19년 동안 하나둘 쌓여온 메모들이라 노란 종이가 손바닥 가득 쌓여갔고 그걸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모니터 옆 벽면이 조금씩 허전해지는 모습이 묘하게 쓸쓸했다. 오정란은 자기 자리 서랍에서 USB 몇 개와 개인 자료를 꺼내 가방에 넣고 있었고 박재근은 이미 짐을 다 싸놓은 채 빈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수영은 거래처 담당자 한 명 한 명에게 마지막 인사 메일을 보내면서 메일 끝에 자기 개인 연락처를 조용히 남겨두고 있었다. 오전 11시쯤 김병호가 박스 하나를 들고 윤태식 자리로 다가왔는데 그 안에 19년치 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야, 19년 다니면서 모은 게 이거밖에 없더라. 박스 하나로 끝이야. 윤태식이 박스 안을 슬쩍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나도 비슷해. 박스 2개인데 하나는 반도 안 찼어. 김병호가 쓸쓸하게 웃으며 윤태식 맞은편 빈 의자에 걸터 앉았다. 우리가 나가면 이 회사 서버 누가 보나. 3번 노드 장애만 해도 지난달에 3번 터졌는데 그때마다 네가 잡은 거잖아. 잘하겠지 뭐. 윤태식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말 끝에 붙은 짧은 침묵을 김병호는 놓치지 않았다. 잘하겠지라는 말이 진심인지 체념인지 아마 윤태식 자신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걸 김병호는 20년 가까이 함께 일하며 터득한 감각으로 알아챘지만 그 감각을 굳이 말로 꺼내지는 않았다. 정오 무렵 퇴사 처리를 마치고 사원증을 반납하는 자리에서 5명이 한데 모였다. 인사팀 직원이 사원증과 보안 카드를 회수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를 건넸는데 20년, 19년, 15년, 16년, 14년을 합치면 84년이라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그 문장이 턱없이 가볍다는 걸 말한 쪽도 듣는 쪽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최동환이 걸어왔다. 윤태식과 눈이 마주쳤지만 최동환은 어색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그대로 지나갔는데 별다른 인사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20년을 바친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가 고개 한 번이라는 게 놀랍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고 윤태식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뒤따라오던 김병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인간은 끝까지 저러네. 운영실에 한 번도 안 내려와 본 놈이 기술본부장이라고. 됐어.
윤태식이 짧게 끊었고 김병호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후배 직원 하나가 다가와 작게 고개를 숙였는데 운영실에서 함께 야근을 자주 했던 3년차 엔지니어였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아니었으면 저 작년에 3번 서버 장애 때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윤태식이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 주었는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에 실린 힘이 고맙다는 대답을 대신했고 후배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1층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섰다. 뒤에서 누가 부르거나 따라 나오는 기척은 없었고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 중 윤태식을 알아보고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도 없었다. 윤태식이 건물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17층짜리 본사 건물의 유리 외벽에 오후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고 저 안에서 20년을 보냈는데 나오는 순간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바깥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다. 박스 2개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차 트렁크에 박스를 싣고 운전석에 앉은 윤태식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꺼내 김병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이자. 정난 누나, 재근이, 수영이까지 전부. 할 얘기가 있어. 저녁 7시 수원역 근처 골목 안쪽 소주집. 간판이 반쯤 바랜 허름한 가게였는데 세온 시스템 다닐 때 퇴근 후 자주 들르던 곳이라 5명 모두 굳이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도 발걸음이 저절로 향하는 장소였다. 구석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주잔이 한 바퀴 돌고 나서 김병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진짜 이제 뭐하고 살지? 나이 49의 서버 엔지니어 경력만 잔뜩인 놈을 어디서 받아주겠어. 이력서에 새벽 2시에 전화 받고 서버 살리는 거 잘합니다라고 쓸 수도 없고. 오정란이 조용히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력서를 써보려고 앉았는데 DB 관리 15년이라고 쓰면 오히려 나이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경력이 무기가 아니라 짐이 되는 느낌이랄까. 박재근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수영도 한숨을 내쉬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5명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생각을 선뜻 정리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테이블 위에 깔려 있었는데 윤태식이 소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형, 누나, 우리가 못하는 게 뭐야? 김병호가 피식 웃었다. 정치. 그래. 정치 못하고 아부 못하는 거. 그거 빼면 우리가 뭘 못해?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윤태식이 테이블 위 소주병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이어갔다. 서버 장애 나면 30분 안에 원인 잡는 사람 이 테이블에 앉아있고 DB 꼬이면 주말 반납하고 나와서 새벽까지 잡아주는 사람도 여기 앉아있고 네트워크 설계 초기부터 손대서 라우팅 구조를 눈 감고도 그리는 사람도 여기 있고 거래처 담당자 이름하고 성격까지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여기 앉아 있어. 이런 팀이 시장에 얼마나 있겠어. 김병호가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윤태식을 바라보았다. 야,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우리끼리 해보자. 회사 차려서 우리 실력을 제값 받고 파는 거야. 서버, DB, 네트워크, 거래처 관리. 이 4가지가 한 팀에 다 있으면 그게 경쟁력이야. 세온 시스템에서는 그 값을 몰라줬지만 시장에서는 다를 수 있어.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김병호가 윤태식을 물끄러미 보다가 소주잔을 들었다. 야, 만년 과장이 이런 말을 다 하네. 만년 과장이니까 잃을 것도 없지. 김병호가 웃었고 오정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해볼 만한 것 같아요라고 조용히 말했으며 박재근이 해보지 뭐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라고 짧게 동의를 표했다. 이수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보탰다.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오늘 인사 메일 보내면서 개인 연락처 전부 남겨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해놓은 건데 이게 쓸 데가 생기겠네요. 윤태식이 수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수영이 퇴사 당일 아침 혼자 판단해서 해놓은 그 한 가지가 앞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는 이 테이블에 앉은 누구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소주 4병이 비었고 냅킨 뒷면에 온택트 솔루션이라는 이름이 김병호의 볼펜으로 처음 적혔으며 5명은 가게 문을 나서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값을 매기는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은 참이었다. 윤태식이 떠나고 2주가 지난 세온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진혁 주도로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이름부터 바뀌었는데 인프라운 영팀은 서비스 혁신팀이 되었고 고객관리부는 고객전략실로 간판을 갈았으며 회의실마다 새 프로젝트 코드명이 붙었고 복도 벽에는 혁신, 속도, 변화라고 적힌 포스터가 나란히 걸렸다. 부서 이름과 포스터만 보면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차린 것 같았지만 그 화려한 간판 뒤에서 실제로 서버를 돌리고 거래처 장애에 대응하는 현장의 체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약해져 있었다. 신규 채용된 20, 30대 직원들이 빈자리를 빠르게 채웠고 사무실 풍경도 확연히 달라졌다. 사내 메신저에 알림이 쉴 새 없이 올라왔고 매일 아침 15분짜리 서서 하는 회의가 돌아갔으며 화이트보드에는 형형색색 메모지가 빼곡했다. 회의는 많아졌고 보고서는 깔끔해졌으며 발표 자료의 디자인 수준은 눈에 띄게 올라갔는데 정작 서버 운영실에서 울리는 장애 알림 소리는 예전보다 잦아지고 있었다. 서진혁이 월간 경영회의에서 보고한 숫자는 화려했다. 1차 구조조정 완료. 인건비 절감 연간 16억 원 규모입니다. 조직 평균 연령은 기존 42세에서 36세로 낮아졌고 신규 인력 30명 전원이 업무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정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된 거죠. 서진혁의 발표 자료에는 인건비 절감 그래프와 조직 연령 분포 차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숫자만 놓고 보면 구조조정은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그 자료 어디에도 현장 장애 대응 시간이 평균 3배 늘어났다는 수치는 올라가 있지 않았고 서진혁 본인도 그런 숫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12층 서버 운영실의 현실은 경영회의실에서 발표되는 숫자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사소한 장애가 주 3, 4회씩 터졌는데 예전에는 윤태식이나 김병호가 전화 한 통에 키보드 몇 번이면 10분 안에 끝내던 일들이 이제는 반나절씩 걸렸고 때로는 하루를 넘기기도 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기본 실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높았고 클라우드 환경이나 최신 도구를 다루는 손놀림은 빨랐다. 문제는 세온 시스템의 서버들이 7년 전, 1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구조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고 과구조를 설계한 사람도 유지해온 사람도 전부 회사를 떠났다는 데 있었다. 최신 기술을 아무리 잘 다뤄도 낡은 배관에 어디에 이음새가 있고 어느 밸브를 먼저 잠가야 하는지는 그 배관을 직접 깔아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 것이었다. 5번 서버 연동 오류가 사흘째 재발하자 젊은 엔지니어가 최동환에게 보고를 올렸다. 본부장님, 5번 서버 오류 원인을 못 찾겠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정상인데
간헐적으로 데이터가 꼬이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최동환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안내서대로 하면 되잖아. 절차가 다 정리돼 있을 텐데 그것도 못 따라가? 그런데 안내서에는 해당 구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빠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적힌 적이 없었는데 이 서버의 연동 구조와 운영 노하우는 윤태식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지식이었다. 인수인계 기간 2주 동안 서진혁이 배정한 후임자는 경력 2년차 엔지니어 1명뿐이었고 40명이 빠진 자리를 30명으로 메우면서 한 사람이 2~3명 몫을 떠안은 상황이라 인수인계에 집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20년치 경험을 2주 만에 넘기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주문이었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는 임원은 이 건물 안에 한 명도 없었다. 최동환은 현장에 한 번도 내려와 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몰랐고 서진혁은 인수인계라는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한 것만으로 이관이 완료된 줄 알고 있었다. 거래처에서도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정보기술팀 담당자가 세온시스템 고객전략실로 전화를 걸었다. 전에 윤태식 과장님이 담당하실 때는 장에 접수하면 30분 안에 회신이 왔는데 요즘은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어요. 접수가 되긴 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새로 배정된 담당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은 세온시스템 고객전략실에서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없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기 직전 한성그룹 담당자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혹시 윤태식 과장님 개인 연락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직접 여쭤볼 게 있어서요. 퇴사하셔서 저희도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새 담당자는 이 대화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거래처가 퇴사한 전임자의 연락처를 직접 찾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할 경험이 이 담당자에게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었고 이 작은 전화 한 통이 몇 달 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누구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진혁은 현장에서 올라오는 장애 보고를 받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새로운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재편 직후에는 이 정도 잡음은 있는 법입니다. 최동환도 동조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숫자가 좀 흔들리는 건 정상적인 과도기고 3개월만 지나면 안정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3개월이라는 말을 최동환은 자신 있게 내뱉었지만 그 3개월 동안 이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서버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이 회의실에 앉아 있는 누구도 심지어 현장에서 밤새 모니터를 붙들고 있던 젊은 엔지니어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온시스템은 낡은 배관 위에 새 페인트를 칠한 건물 같은 상태였는데 페인트가 마르기도 전에 배관이 터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석 달 뒤 금요일 오후 5시 7분 퇴근 준비를 시작하던 12층 서버 운영실에 경보음이 울렸는데 모니터 전체가 빨간색으로 뒤덮이면서 화면 중앙에 긴급 한성그룹 통합 서버 응답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한성그룹 통합 서버 전면 마비, 세온시스템 전체 매출의 35%를 책임지는 최대 거래처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다. 젊은 엔지니어 4명이 즉시 달라붙었지만 상황 파악부터 벽에 부딪혔는데 이 서버는 7년 전에 구축된 낡은 기반 위에 3년 전 신규 기능을 더 쉬운 이중 구조로 돌아가고 있었고 당시 설계를 주도한 사람이 윤태식이었으며 이후 유지보수를 도맡아온 사람이
윤태식과 김병호였다. 설계 문서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실제 운영 노하우는 두 사람의 손끝과 머릿속에만 남아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3개월 전에 박스 2개씩 들고 건물을 나선 뒤였다. 이 구간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데이터 흐름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건지 합쳐지는 건지 판단을 못하겠어. 거래처별 맞춤 연동 모듈이 27개나 물려 있는데 연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아무 데도 없어. 이거 하나 건드렸다가 다른 데까지 터지면 어떡해. 문서의 이 부분이 아예 비어 있어. 누가 이걸 관리하고 있었던 거야? 누가 관리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이 건물 밖에 있었지만 운영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 그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최동환이 운영실로 내려왔다. 부임 후 이 방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3번째였는데 첫 번째는 부임 인사 때였고 두 번째는 사내 투어 촬영 때였으니 실제로 장애 대응을 위해 운영실에 온 것은 아번의 처음인 셈이었다. 테이블 위에 운영 안내서를 펼쳐놓고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지만 눈앞에서 빨갛게 전멸하는 모니터와 안내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최동환의 손가락이 페이지 위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넘어가기를 반복했고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지시가 나오지 않았다. 기술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이 순간 이 방에서 최동환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내서를 넘기는 것뿐이었다. 서진혁은 사무실에서 외주업체 3곳에 긴급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자마자 돌아온 대답은 3곳 모두 한결같았다. 이건 내부 담당자가 아니면 손뗄 수 없는 구조입니다. 7년 된 기반 시스템 위에 맞춤 모듈이 27개 물려 있다고요? 저희가 건드렸다가 더 꼬이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시스템 구조 설명을 듣다가 중간에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이거 예전에 세운 시스템 윤태식 과장이라는 분이 설계한 구조 아닙니까? 업계에서 꽤 유명한 건데 그분한테 연락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서진혁이 전화를 끊으며 이를 악물었는데 외주업체 입에서까지 윤태식의 이름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밤 10시 서버 마비 5시간 경과. 한성그룹 쪽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면서 전국 4개 물류센터 출고가 중단되었고 실시간으로 쌓이는 피해 금액이 시간당 1억 원을 넘기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정보기술 담당 이사가 세온 시스템 대표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우리 쪽 피해가 시간당 1억씩 쌓이고 있습니다. 5시간이면 이미 5억이 넘었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준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습니다. 인력을 총동원해서 총동원이 아니라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48시간 안에 복구 안 되면 계약 전면 해지하고 위약금 80억 원 청구하겠습니다. 이건 저선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 쪽 경영진이 직접 내린 방침입니다. 전화가 끊겼고 정하준의 손에서 전화기가 천천히 내려왔다. 8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 3개월 전 서진혁이 자랑스럽게 보고했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연간 16억 원이었다. 16억을 아끼려고 사람을 잘랐는데 그 결과로 80억짜리 폭탄이 눈앞에 놓인 셈이었다. 토요일 새벽 2시 긴급 임원회의. 정하준, 서진혁, 최동환 그리고 각 부서 팀장급 인원이 회의실에 모였는데 얼굴마다 피로와 긴장이 겹쳐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들이 늘어서 있었다. 정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12시간째입니다. 진행 상황 보고하세요. 최동환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낡은 기반 시스템과 신규 기능 사이
연동 구간에서 데이터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충돌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이 구간 설계 문서가 불완전합니다.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가 정하준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인수인계가 뭐 어쨌다는 겁니까? 3개월 전에 인수인계 기간을 뒀다고 보고받았는데 그 기간에 뭘 한 겁니까? 최동환이 말을 더듬었다. 그건 전임자들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한 부분도 있고. 서진혁이 끼어들었다. 기술 이관은 기술본부 소관 아닙니까? 저희 전략본부는 조직 재편 틀을 짠 거지 기술 세부 사항까지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최동환이 벌떡 고개를 들었다. 그 틀을 짜면서 인수인계 기간을 2주로 잡은 게 누굽니까? 전략본부에서 일정표 내려보낸 거잖습니까? 서진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2주면 충분하다고 기술본부에서 검토 의견 올린 거 아닙니까? 충분하다니요. 그건 형식적으로 도장 찍은 거지 실제로 현장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건 본부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책임 떠넘기기가 오가는 사이 회의실 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올라가려는 순간 정하준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지금 누구 잘못인지 따질 때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정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았다. 48시간 안에 못 살리면 이 회사 문 닫는 겁니다. 80억 위약금에 한성그룹 계약 해지, 그 뒤에 연쇄로 빠져나갈 거래처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계산이 됩니까? 인건비 16억 아끼겠다고 사람을 잘라놓고 지금 80억을 날리게 생겼는데 여기 앉아서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게 지금 할 일입니까? 정하준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볼펜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최동환은 식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16억과 80억이라는 두 숫자가 회의실 공기 속에 나란히 떠 있었는데 그 숫자 사이의 간극이 곧 이 회사가 저지른 실수의 크기였다. 토요일 오전 9시 서버 마비 16시간 경과.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고 있었다. 운영실에서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의 얼굴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고 모니터 위 빨간 경고등은 여전히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거기에 더해 한성그룹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 서버 두 곳에서도 연쇄 장애가 번지기 시작했다. 낡은 기반 시스템의 뿌리가 같았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자 연결된 구간이 차례로 흔들리는 것이었고 이대로 가면 한성그룹 하나가 아니라 세온 시스템 전체 서비스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운영실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운영실 구석 자리에서 밤새 모니터를 붙들고 있던 3년차 엔지니어가 옆자리 동료에게 중얼거렸다. 윤 과장님이 계셨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저번에 3번 노드 장애 났을 때 과장님이 5분 만에 잡았거든. 윤 과장님 연락처 있어? 없어. 퇴사하면서 4번이랑 같이 다 삭제됐잖아. 개인 번호도 따로 받아놓은 적이 없고. 이 대화가 팀장을 거쳐 서진혁에게 올라갔고 서진혁이 인사팀에 연락했다. 윤태식 전 과장 연락처 확인 가능합니까? 인사팀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퇴사자 연락처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비상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고요. 서진혁이 전화를 끊고 다른 경로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쯤 지나 후배 직원 하나가 윤태식과 같이 퇴사한 동료의 번호를 어렵사리 찾아냈다. 서진혁이 직접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세온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듣더니 한 박자 뜸을 들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세온 시스템에서 무슨 일이시죠? 태식이 형 연락처 필요하신 거면 저희가 지금 같이 회사를 하고 있어서요.
온택트 솔루션이라고 같이 나온 사람들끼리 유지보수 회사 차렸거든요. 태식이 형이 대표고요. 서진혁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재취업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잘려나간 사람들이 뭉쳐서 회사까지 차린 상황이었다. 서진혁이 온택트 솔루션을 검색했다. 설립일은 3개월 전, 직원 수 5명, 업종은 정보기술 인프라 유지보수 전문, 대표 윤태식, 기술이사 김병호. 규모만 보면 동네 영세업체에 불과했지만 서진혁의 눈을 잡아끈 건 거래처 목록이었다. 세온 시스템에서 이탈한 중소거래처 3곳이 이미 온택트 솔루션과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서진혁의 얼굴이 굳어지는 데는 그 3줄을 읽는 시간이면 충분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업계 게시판을 훑어보니 상황은 더 충격적이었다. 세온 시스템 나온 베테랑들이 회사를 차렸다는데 장에 접수하면 30분 안에 대응이 온다더라. 세온 시스템 다닐 때도 이 사람들이 다 했던 거 아니었나? 거기 김병호 이사라는 분이 원격으로 30분 만에 서버 살려줬다는 얘기 들었어. 세온 시스템이 이런 사람을 왜 잘랐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단가도 합리적이고 소통도 빠르고 우리 회사도 유지보수 업체 바꿀까 검토 중인데 솔직히 세온 시스템보다 여기가 낫지 않나? 세온 시스템이 구시대 유물이라며 잘라낸 사람들이 업계에서 실력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었고 세온 시스템이 잃어버린 거래처 중 일부는 이미 그 사람들 품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거래처들이 온택트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니었다. 윤태식과 동료들이 세온 시스템에 있을 때부터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장애를 함께 잡아주며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퇴사 소식을 들은 거래처 담당자들이 이수영이 남겨둔 개인 연락처를 통해 먼저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회사가 사람을 잘랐지만 거래처가 믿고 있었던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이다. 서진혁이 보고서를 들고 정하준에게 갔다. 온택트 솔루션의 설립 경위, 거래처 이동 현황, 업계 반응까지 정리된 2장짜리 보고서를 정하준이 읽으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보낸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서 우리 거래처를 가져갔다는 거야? 네. 그리고 업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는 평가가 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준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개월 전 대강당에서 회사를 늙게 만든 건 오래된 방식이라고 선언했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자기가 내린 결정의 대가를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 서진혁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연락해서 뭐라고 합니까? 정하준이 서진혁을 바라보았다. 눈빛에 여유는 없었고 대신 궁지에 몰린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만 남아 있었다. 살려달라고 해. 다른 말이 있어? 서진혁이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섰는데 복도를 걸으며 전화기를 꺼내 드는 손이 무거웠다. 3개월 전 소회의실에서 윤태식에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밀어놓으며 지금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건 다른 역량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손으로 지금은 그 사람에게 살려달라는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요일 오전 10시 서버 마비 41시간 경과. 남은 시간은 7시간이었다. 서진혁과 최동환이 나란히 차에서 내려 수원 외곽의 5층짜리 건물 앞에 섰는데 3층에 온택트 솔루션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세온 시스템 본사 17층짜리 유리 건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규모였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소박한 간판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있었다. 3개월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밀어놓던 쪽이 자기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사무실 앞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할 말을 정리하고 있는 처지가 된 것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모니터 6대가 나란히 켜져 있었고 김병호가 헤드셋을 끼고 어느 거래처 서버를 원격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오정란이 옆자리에서 데이터베이스 상태 화면을 보고 있었고 박재근은 네트워크 장비 설정을 확인하는 중이었으며 이수영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거래처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메모를 적고 있었다. 일요일 오전인데도 5명 모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작지만 빈틈없이 돌아가는 현장이라는 게 문을 연 순간 한눈에 들어왔다. 세온 시스템 운영실에서 밤새 안내서를 뒤적이며 허둥대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다. 윤태식이 안쪽 책상에서 일어나 나왔다. 서진혁과 최동안을 보는 순간 걸음이 반 박자 멈칫했지만 표정은 금세 평소대로 돌아왔다.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는 반가움도 적대감도 없었고 그냥 찾아온 사람에게 건네는 담담한 인사일 뿐이었다. 서진혁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 대표님, 상황이 급합니다. 한성그룹 서버가 41시간째 마비 상태고 7시간 안에 복구 못하면 계약 해지에 위약금 80억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윤태식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용을 했는데 서진혁과 최동환이 자리에 앉는 동안 윤태식은 서두르지 않고 물 2잔을 가져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3개월 전 소회의실에서 서진혁이 아메리카노를 밀어놓으며 퇴직을 권유하던 장면이 겹쳤지만 윤태식은 그때 이를 꺼내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뒤 담담하게 말했다.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이 눈을 크게 떴다. 이미 아셨습니까? 업계가 좁습니다. 한성그룹 쪽에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으니까요. 서진혁과 최동환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는데 그 한마디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한성그룹이 세온 시스템을 건너뛰고 온택트 솔루션에 직접 연락을 했다는 뜻이었고 세온 시스템의 최대 거래처가 이미 윤태식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며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한성그룹 입장에서는 세온 시스템보다 온택트 솔루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었다. 서진혁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조건은 맞춰드리겠습니다. 긴급 외주 단가 기준으로. 윤태식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서 본부장님, 급하신 건 아는데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죠. 서진혁의 입이 멈췄다. 윤태식이 안쪽 서랍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조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긴급 복구건에 대한 정당한 기술 자문료로 긴급 외주 단가가 아니라 시장 정규 단가 기준으로 산정할 것. 두 번째,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직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세온 시스템 이름으로 문서로 작성할 것. 최동환이 벌떡 일어섰다. 사과문이요? 그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희망퇴직은 회사 차원의 경영 판단이었고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윤태식이 최동환을 바라보았는데 화를 내는 것도 비꼬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사실을 말하듯 조용한 목소리였다. 본부장님, 그 사람들이 왜 잘렸는지 아십니까?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3달 만에 구조조정 명단을 만드셨는데 그 3달 동안 현장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셨습니까? 운영실에 한 번이라도 내려와 보셨습니까? 최동환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다. 윤태식이 이어갔다. 김병호 씨가 새벽 3시에 전화 받고 나와서 서버 살려놓은 거 아십니까? 오정란 씨가 데이터베이스 장애 터질 때마다 주말 반납하고 출근한 거 아십니까? 박재근 씨가 네트워크 설계 초기부터 10년 넘게 이 회사 통신 구조를 지켜온 거
아십니까? 이수영 씨가 거래처 담당자들 이름하고 성격까지 다 외우면서 관계를 유지해 온 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동환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진혁이 끼어들었다. 그건 회사 차원의 판단이었고 개인에 대한 윤태식이 시선을 서진혁에게 옮겼다. 회사 차원의 판단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겁니다. 서 본부장님. 20년, 19년, 15년 일한 사람들한테 기본급 3개월 쥐어주고 내보내놓고 3개월 만에 이 사무실까지 찾아오신 거잖습니까? 그때 서 본부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금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건 다른 역량이라고 하셨죠. 그 다른 역량으로 지금 상황이 해결이 됩니까? 서진혁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는데 자기가 했던 말이 3개월 만에 이런 형태로 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소회의실에서 정중한 말투로 윤태식에게 퇴직을 권유하던 그 자신감은 흔적도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서진혁이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무는 것뿐이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고 김병우와 오정란, 박재근, 이수영은 각자 자리에서 일하는 척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때 자기들을 내보낸 임원들이 이 작은 사무실에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통쾌하다기보다는 씁쓸하다는 표정이 네 사람의 얼굴에 공통으로 떠 있었다. 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기 계약 제안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번 건 복구만 하고 끝입니다. 서진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장기 계약은 생각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조건은 최대한. 네, 생각 없습니다. 윤태식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는데 감정을 실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사무실 안쪽으로 돌아가며 덧붙였다. 조건 검토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 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서진혁과 최동환이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에 어색한 침묵이 깔렸고 최동환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예전 그 만년 과장 맞아? 소회의실에서 고개 숙이고 신청서 받아가던 그 사람이. 서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두 사람 모두 선뜻 발을 떼지 못한 채 잠시 서 있었는데 3개월 전 윤태식이 이 회사를 나서면서 느꼈을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서진혁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일요일 낮 12시 서버 마비 43시간 경과. 남은 시간은 5시간이었다. 서진혁이 정하준에게 윤태식의 조건 2가지를 보고했는데 정당한 기술 자문료와 공식 사과문 그리고 장기 계약은 거절당했다는 사실까지. 정하준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사과문이라 이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진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업계에 퍼질 겁니다. 세온 시스템이 구조조정을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도 안 한다고? 네. 이번 건 복구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더 올려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하준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일요일 낮인데도 건물 안은 비상체제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복도에서 오가는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운영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이틀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80억 위약금에 한성그룹 계약 해지. 그 뒤에 연쇄로 이탈할 거래처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얼마야? 서진혁이 조용히 대답했다. 최소 200억 이상입니다. 정하준이 서류 위에 펜을 가져갔다.
200억과 사과문 한 장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었고 자존심이 어떻고 이미지가 어떻고를 따질 처지가 아니라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조건 다 수락해. 오후 1시 윤태식에게 연락이 갔고 전화를 끊고 동료들을 돌아보며 한마디만 했다. 간다. 김병호가 의자를 밀어내며 일어섰고 오정란이 노트북을 접었으며 박재근이 휴대용 네트워크 장비를 가방에 넣었고 이수영이 전화 통화를 마무리했다. 5명이 각자 장비를 챙기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긴급 출동이라는 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세온 시스템에 다닐 때도 새벽에 전화 한 통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자기 회사 이름을 달고 간다는 것뿐이었다. 수원에서 세온 시스템 본사까지 40분.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다. 3개월 전 이 건물에서 박스를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 건물을 살리러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러니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김병호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번 피식 웃었고 오정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었다. 오후 1시 50분 세온 시스템 12층 서버 운영실 도착. 문이 열리자 밤을 새운 젊은 엔지니어 4명이 지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빈 커피캔과 편의점 삼각김밥 포장지가 널려 있었다. 이틀 동안 이 방을 지키며 매달렸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을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온 5명이 해결하러 온 것이었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이틀을 버틴 엔지니어들 자신이었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이 윤태식이 가장 먼저 빈자리에 앉았다. 말없이 모니터를 켜고 시스템 상태를 띄웠다. 김병호가 그 옆에 앉아 서버 기록을 열었고 오정란이 데이터베이스 접속 화면을 띄웠으며 박재근이 네트워크 경로 상태를 잡아들었고 이수영은 한성그룹 정보기술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재 복구 상황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5명이 아무 말 없이 각자 자리에서 일했다. 안내서를 펼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윤태식이 고개를 살짝 돌리면 김병호가 이미 해당 서버를 열어놓고 있었고 오정란이 여기 캐시 먼저 밀까요? 라고 물으면 윤태식이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이 끝났으며 박재근이 네트워크 경로를 재설정하는 동안 이수영은 한성그룹 쪽에 복구 진행 상황을 10분 간격으로 알려주고 있었다. 20년, 19년, 15년, 16년, 14년. 안내서가 아니라 몸에 밴 시간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운영실 유리병 너머 복도에 서진혁이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5명이 한마디 말 없이 손발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3개월 전 자신이 경영회의에서 인건비 16억 절감이라는 숫자를 자랑스럽게 발표할 때 그 16억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서진혁은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발표 자료에는 숫자만 있었고 그 숫자 뒤에 붙어 있는 사람의 무게는 어떤 차트에도 올라간 적이 없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윤태식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김병호에게 말했다. 형, 7번 경유 우회 경로 열어줘. 3번 노드 몰린 거 먼저 빼고 나서 동기화 걸면 된다. 김병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고 박재근이 네트워크 경로를 재설정했으며 오정란이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순차적으로 걸기 시작했다. 4시간이 지나자 모니터 위 빨간 경고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고
오후 6시 12분 한성그룹 통합 서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서버 마비 발생 47시간 만이었는데 48시간 마감을 1시간 남기고 간신히 살려낸 셈이었다. 운영실에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며 복도에서 지켜보던 직원 몇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태식은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이었고 김병호가 기지개를 켜며 허리야라고 중얼거린 것 외에는 5명 누구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들에게 서버를 살려놓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해왔던 일이었고 달라진 건 그 일에 제값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다. 이수영이 한성그룹 정보기술 담당 상무에게 복구 완료를 보고했다. 상무님, 서버 정상 가동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전 구간 안정 상태이고 물류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복구되고 있습니다. 상무가 전화 너머로 물었다. 복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온택트 솔루션 윤태식 대표와 팀원들입니다. 그 윤태식이라는 분, 전에 세온 시스템에서 우리 서버 담당하던 그 윤 과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상무가 이어서 물었다. 이수영 씨,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버 유지 보수를 세온 시스템 거치지 않고 온택트 솔루션과 직접 계약하는 건 가능합니까? 이수영이 전화기를 잠깐 내려놓고 윤태식을 바라보았다.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수영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가능합니다. 이 통화 내용이 세온 시스템 임원들 귀에 들어가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세온 시스템의 최대 거래처, 전체 매출의 35%를 책임지는 한성그룹이 세온 시스템을 건너뛰고 온택트 솔루션과 직접 계약을 제안한 것이었다. 세온 시스템이 머리를 숙여서 불러온 사람들이 서버를 살려놓았더니 그 결과로 최대 거래처까지 빼앗기게 된 셈이었다. 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최동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복구를 마치고 운영실을 나서는 윤태식. 복도에서 정아준과 마주쳤다. 정아준의 얼굴에는 서버가 살아났다는 안도와 한성그룹을 잃게 되었다는 절망이 동시에 떠 있었는데 그 두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정아준이 먼저 말을 건넸다. 윤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사과문은 내일 중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아준이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목소리에 3개월 전 취임 연설 때의 자신감은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혹시 장기기술 자문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조건은 윤 대표님 쪽 기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윤태식이 잠깐 정아준을 바라보았다. 대강당 단상에서 회사를 늙게 만든 건 오래된 방식이라고 선언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복도 한쪽에 서서 자기가 잘라낸 사람에게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정 대표님. 윤태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회사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값을 몰랐던 겁니다. 정아준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윤태식이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다. 1층 로비를 나서자 김병호, 오정란, 박재근, 이수영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전 박스를 들고 나왔던 바로 그 정문이었고 그때는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로비 안쪽에서 직원 몇 명이 유리문 너머로 5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태식이 다가오자 김병호가 웃으며 말했다. 야, 기분 좋다 그래도. 윤태식이 짧게 웃었다. 가자. 내일부터 바빠진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5명의 뒷모습.
세온 시스템 건물 6층 창문 너머로 서진혁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때 자신이 구시대 유물이라 치부했던 사람들이 이 회사의 최대 거래처를 들고 조용히 돌아서는 광경이었다. 16억을 아끼려다 200억짜리 거래처를 잃었고 사과문까지 써야 했으며 복구비까지 지불해야 했다. 아낀 것보다 잃은 것이 10배가 넘었고 그 계산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며칠 뒤 세온 시스템 내부 게시판에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다. 조직 재편 과정에서 오랜 기간 회사에 헌신하신 직원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문 아래에는 정하준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이 사과문은 사내 게시판을 넘어 업계 커뮤니티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같은 주 한성그룹이 세온 시스템에 공문을 보냈다. 이번 서비스 장애를 사유로 기존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합니다. 별도로 서버 마비 47시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도 함께 도착했다. 세온 시스템은 사과문도 쓰고 복구비도 지불하고 그런데 최대 거래처는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결과를 맞이한 것이었다. 16억을 아끼겠다고 사람을 잘랐더니 사과문에 복구비의 거래처 이탈까지 합쳐서 돌아온 청구서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금액이었다. 정하준이 서진혁과 최동환을 대표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정하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신들이 내보낸 사람들 때문에 이 회사가 이 꼴이 됐습니다. 인건비 16억 아꼈다고 보고서 들고 와서 잘했다고 박수 받더니 그 덕분에 200억짜리 거래처를 날렸어. 사과문은 사과문대로 써야 했고 복구비는 복구비대로 나갔고 업계에는 세온 시스템이 사람 잘못 자르고 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지 말해보세요. 서진혁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고 최동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개월 전 대강당에서 속도와 혁신을 외치던 두 사람이 지금은 대표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이 구조조정이라는 판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일주일 뒤 세온 시스템 인사 발령이 났다. 전략본부장 서진혁 보직 해임, 기술본부장 최동환 사임.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이 구조조정 당하는 결말을 맞이한 것이었고 업계 커뮤니티에는 이 소식이 사과문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 자르던 사람이 잘렸다는 한 줄짜리 댓글 아래 수백 개의 공감이 달렸다. 온택트 솔루션 사무실. 윤태식이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맨 위에 놓인 것은 한성그룹에서 직접 제안한 유지보수 계약서였다. 세온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직접 계약이었고 계약 금액과 조건은 세온 시스템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이 좋았다. 윤태식이 그 계약서를 한번 내려다보고 있는데 김병호가 커피를 2잔 들고 다가왔다. 야, 만년 과장이 만년 대표 되는 거 아니야? 윤태식이 커피를 받아들며 짧게 웃었다. 만년이면 어때? 제값 받고 일하면 되지. 김병호가 웃었고 사무실 건너편에서 오정란이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으며 박재근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입꼬리를 올렸다. 이수영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대표님, 거래처 문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세온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요.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켰다. 일하자. 모니터 불빛 아래로 5명의 손이 각자의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년, 19년, 15년, 16년, 14년. 이 사람들의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구시대 유물이었지만 시장은 그 시간에 죗값을 매기기 시작했고 그 값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었다. 윤태식은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값을 스스로 매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정한 직급,
회사가 매긴 평가, 회사가 내린 판단. 그게 자기 값의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니 자기 값을 알아보는 건 회사가 아니라 시장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실력과 신뢰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걸 알아보는 곳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오래 다녔다는 게 죄가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연차가 높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에 느리다는 이유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현장이 있다는 걸 정작 그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야 깨닫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값을 모르면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난 자리는 숫자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